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18페이지 보시면 법정이상권이 나왔죠. 이 법정이상권 시험에 나오면 이건 또 1초 만에 답이 나와요. 1초 만에 1초 넘어가면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1초 만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소유자가 바뀝니다. 어떤 사유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돼요. 좀 유식한 말로 상이하다 그러죠.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청구합니다. 건물 철거 청구할 때 부당한 철거를 막는 게 법정의 상고입니다. 법에서 나서서 부당한 철거를 막아줘요. 그러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똑같다가 소유자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진 사유에 대해서 먼저 민법에서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전세권에 305조가 있고 다음 저당권판에 360조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고 이게 저당물 경매, 이무 경매죠. 저당물 경매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법. 법정의 상권이 있고 다음 임목에 관한 법률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 규정이 있는데 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매매계약은 법에 없죠. 매매계약. 이건 건물의 전세권, 이건 저당물 경매, 이건 가등기 담보, 이거 임목 등기한 거. 매매계약은 법이 없잖아요. 그때도 철거를 막을 때 그때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이 관습법상 법정상권 인정합니다. 법이 없을 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증여도 없죠. 증여도 권법지 문제예요. 강제경매 없죠. 강제경매. 강제경매도 권법지예요. 공인분할 권법지 다 권법지입니다. 법이 없으면 판례가 권법지로 따져요. 일단 큰 틀 이해하시고 그럼 시험은 이거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두 개만 보는 겁니다. 먼저 366조는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저당권이 경매돼야 돼요. 그때 366조를 따집니다. 그럼 이제 366조는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이 두 개만 잘 이해해보세요.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갑소유 나대지가 있어요. 일단 나대지에 나만 나와도 무조건 법지 X예요.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법지 X. 이렇게 토지 건물이 두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 가정해 보세요. 위치와 면적이 똑같다. 그럼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건물이 있는가 나대지인가 딱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건물 말고 토지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취득해요. 토지만 돈 빌려주고 우리 저당권 취득합니다. 여기도 토지에 돈 빌려주고 우리 저당권 취득해요. 어떤 토지에 돈 더 많이 빌려줘요? 당연히 나대지입니다. 그러죠? 여기는 토지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여기는 시가에 토지 시가의 한 80%도 빌릴 수 있어요. 아주 많이 빌려줍니다. 여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만 가치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돈 안 빌려줍니다. 빌려줘도 아주 조금 토지에만 아주 조금 빌려줘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우리 토지 경매에서요. 갑이 돈 안 갚으니까 토지 경매를 해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 지상 건물 철거에 그랬어요. 갑 건물. 그럼 철거 막으려면 법정상 인정돼요. 법정상권. 그러면 저당물 경매라 366조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정되면 병이 철거 청구 못하는 거죠. 건물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병이 건물이 있는 토지니까 병의 경락가를 낮게 써요, 높게 써요. 건물이 있는 토지라 경락가를 아주 낮게 쓰겠죠. 그러죠? 그래도 이 을도 건물 있는 토지라 돈 조금 빌려줬거든요. 이 돈으로 충분히 은행은 은행 채권에서 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 철거할 필요 없어요.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충분히 채권에서 하니까. 근데 여기는 나대지 을이 돈을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갑이 자기 멋대로 건물 지으면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건물 내리 딱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우리 또다시 토지 경매를 합니다. 토지 경매. 경매에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병이 건물 철거에 그랬어요. 이때도 법정상 인정된가? 만약 법지가 인정되고 가정하면 건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병이 토지 경락가를 높게 써요? 적게 쓰겠어요? 건물 있는 토지라 적게 쓰겠죠. 근데 얘는 나대지라 돈 많이 빌렸거든요. 이 경락대금에서
이 은행은 채권에서 못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대지 가치로 경락돼야 병이 토지의 경락가를 높게 쓸 겁니다. 나대지 가치로 돼야지. 그래야 이 돈으로 은행이 채권 해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인정해서 안 됩니다. 상황이 다르죠? 이제 두 개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외우시는 거 이제 이 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 소유면 법정상권 무조건 인정돼 무조건. 근데 여기는 저당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죠. 한마디로 나대지예요. 그러면 무조건 인정 안 됩니다.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개 이해하셨죠?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366조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인가 보셔야 돼요. 여기처럼 저당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존재하고 동일 소유면 법정상권 다 인정돼요. 법정상권 다 인정됩니다.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된 다음에 신축까지 꼭 나와야 돼요. 이때만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이 말만 나와도 인정돼요. 이 말만 나와도 인정됩니다. 반드시 세트로 나와야 그때만 인정 안 돼요. 그때만. 근데 설정 당시 동일 소유 아니었다가 이게 나대지 그 말이에요. 나대지. 건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설정 당시.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이 안 돼요.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법정상권 X. 이 딱 세 줄로 우리나라 수백 개 판례를 다 기랍니다. 딱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죠. 근데 토지 단독 저당이지 토지 건물 공동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정돼요. 여긴 나대지의 저당권 나왔죠.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나대지의 저당권 나왔어요. 갑이 건물 짓는데 근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 줬대요. 그럼 법정 인정됩니까? 너 무조건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그 당시 그대로 와야 돼요.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있었죠. 끝까지 건물 있는 겁니다.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없었죠. 마지막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은행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갑소유 나대지에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우리 저당권 나왔죠?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그렇지, 이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나대지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건 1초 만에 답 안 나오면 이미 뭔가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것은 인정 안 돼요. 갑이 금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네 번째로 저당권이 토지에 또 들어왔어요. 후순위 저당권. 그래서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했어요. 토지 경매. 그래서 정의 경락받았다. 건물 철거에 그랬거든요. 자, 그럼 누가 경매했죠? 병이 경매했죠. 병이 저당 취득할 때는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였죠. 그럼 법정상 인정돼야 한대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여기서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처음에 안 된다 그랬죠. 병보다 우리 돈을 먼저 받아야 돼요. 얘는 후순위 저당권이죠. 얘는 나대지의 돈 겁나게 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없었죠 이때. 그러니까 이때도 없어져야 돼요. 항상 1순위 저당권. 얘가 돈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초 만에 답을 찾아야 돼요. 지금 4초 넘어가니까 지금 틀린 거예요 이게. 그죠? 1초 만에 1초.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실간이 없네. 여기 될까? 여기 해볼게요.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 건물 있죠. 그럼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당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미 동일인 소유 같이 있죠. 이미 동일인 소유죠. 그럼 이제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저당권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건물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당권자가 저당물 건물 경매했습니다. 토지는 갑소유죠. 건물을 병이 경락받았다. 갑이 철거해 그랬어요. 그럼 법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철거 안 돼요. 철거 안 됩니다.
이번엔 다시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그럼 법정상으로 인정돼야한대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어딘가 저당권 들어올 거니까. 이제 토지의 저당권 이번에 들어왔어요.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그 후에 건물이 철거됐어. 이게 건물이 철거됐습니다. 이건 공동저당 철거 신축 아니에요. 토지 단독저당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 상태로 남았어요. 갑의 저당권자 을 남은 겁니다. 건물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갑이 다시 신축했어요. 갑이 신축. 돈을 못 갚아서 을이 다시 토지 경매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받았다. 건물 철거해 그랬죠. 그럼 법정상 인정돼야한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써놨어요. 되는 겁니다. 이건 공동저당 신축이 아니에요. 공동저당 신축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당 설정할 때 건물 있었잖아요. 그럼 끝까지 건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죠? 공동저당 신축이 아니니까. 그럼 만약에 봐보세요. 이때 갑이 아니라 철거됐죠? 이때 만약에 A가 신축했대요. A가. 현재 A 건물이 있어요. 그럼 법정상 인정돼야한대요. 무조건 된다니까요. 무조건 돼요. 아까 여기서 게임 끝났잖아요. 무조건 된다라고.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이 A 건물이든 갑 건물이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죠? 을은 돈 빌릴 때 건물이 있으니까 돈 조금 빌려줬거든요. 그러죠? 이 건물이 A 건물이든 갑 건물이든 평균 경락가를 낳겠어요. 이걸로 충분히 채권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설정 당시만 동일 소유했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무조건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1초 만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단 이 판례는 이게 처음에 목조 건물이었어요. 쉽게 없어져서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했습니다. 현재 철근이에요. 그래도 인정되죠? 단 이때 을은 돈 빌려줄 때 최단 기간 있죠? 30년, 15년, 5년. 15년짜리 이상으로 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목조 건물 15년, 구건물 기준으로 15년짜리가 인정됩니다. 일단 되는 거죠?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동저당에 보면 좀 지워볼게요. 여기는 이제 갑소유 토지 건물이 나왔어요. 요즘엔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공동저당이 나와서 공동저당 고자 을. 이 상태에서 경매가 나와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졌대요. 경매는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 토지만 있거나, 둘째 건물만 있거나, 셋째 둘 다 있거나. 아무튼 토지 건물 소유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법지 인정돼야 한대요. 인정됩니다. 인정돼요.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것만 나왔으니까. 신축이 안 나왔잖아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죠. 그럼 인정되는 겁니다.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신축. 이번에는 갑소유 토지 건물 있어요. 그리고 토지 건물에 이제 공동저당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건물이 철거됐네요. 그래서 나대지의 저당권만 남았어요. 저당권만 남았다. 건물 없으니까 건물 저당권 없어지겠죠. 목적물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다시 신축했습니다. 근데 이 토지 경매 실행에서요.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습니다. 이때만 인정 안 돼요. 이것도 원래 50년 이상 된다 그랬는데 1998년인가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나온 겁니다. 왜 안 된다 그러냐면 항상 은행을 보여야 돼요. 저당권자. 은행은 돈 빌릴 때 돈 못 받으면 배당 목적물이 2개였어요. 2개. 근데 어떤 사이로 건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신축했죠. 근데 저당권이 1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배당 목적물 1개를 준 겁니다. 그럼 이 은행을 보호하려면 하나 남은 목적물 가치를 올려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올려줘야지. 그나마 줄었으니까 은행이 보호됩니다. 토지 가치 올리는 건 딱 하나예요. 건물 없애는 거. 그래서 건물 없애지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가로 높였습니다. 그래야 이거 은행이 이걸 병이라면 그래야 채권에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만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세트로 나와 인정한대요. 이 말 하면 무조건 된다 하시면 돼요. 그건 나대지 나만 나와도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스에 그냥 글에 써놨어요. 박스에 그 요건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2번 박스 밑에 2번 관법지 나왔나요? 이제 그게 요즘 시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관법지는 보세요. 여기 법이 없는 거 법조문이 4개 있죠. 없는 사유예요. 매매계약 법이 없죠. 증여 없습니다. 강제금이 없어요. 공인일분할 없습니다. 없는 사유로 소유자 바뀔 때 그때 판례가 관법지를 인정합니다. 이제 다 지워볼게요. 이제 관법지만 하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기상권은 법에 없는 사유로 처분돼야 돼요. 법에 없는 사유로 처분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 소유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법지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관법지 포기하자, 관법지 폐지 특약, 이 특약 유효라, 이 특약이 없어야만 관법지가 이제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랑 법이 없는 사유였죠. 아까 매매, 증여, 강제금이 다 했어요. 두 개는 X입니다. 환지는 안 돼요. 환매도 안 된다고 두 개는 따라 외우세요. 얘들은 법지 X, 법지 X입니다. 그럼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가 무슨 말인가 봐볼게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팔아요. 갑을이 토지만 매매한다. 우리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했죠. 근데 지상에 갑 건물이 있거든요. 그럼 자, 법이 없는 사유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받겠죠. 이 건물 내에서 관법지 생기기 때문에 을은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을은 건물이 있는 거 그 토지 알고 샀죠. 그럼 싸게 샀을까요?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습니다. 그런 주제 건물 철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건물 용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철거 못하게 관법지 인정되는 겁니다. 단 예외적으로 토지 매매할 때 갑과 을이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대요. 건물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면 갑은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파는 거죠. 그럼 토지 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그랬을 때는 관법지 인정하면 안 됩니다. 약속했으니까. 반대로 토지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둘이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대요. 둘이 대지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럼 저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있으니까 철거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인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때는 철거해야 되니까 인정해서 안 돼요. 이때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관법지 폐지 특약이에요. 이런 거 없을 때만 법지가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환지를 하면 안 돼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S라인처럼. 갑토지, 을토지 있고 여기 을건물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을토지에 을건물이 있죠. 그러죠? 근데 이 토지가 비틀어져서 토지 구획 사업 등으로 토지를 반드시 자릅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갑 주고 이 토지 을 줘요. 이렇게 환매가 일어났다. 그럼 이쪽 소유권이 갑에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을건물이 있네요. 갑이 철거를 했어요. 우리 그럽니다. 처분 당시 동일 소유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나는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해 그랬어요. 인정 안 됩니다. 철거해야 돼요. 왜냐면 당연히 을은 토지 아니 건물 돈으로 보상 받아요. 토지 깨끗하게 줘야겠죠. 건물 없는 걸 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보상 받으니까 을 걱정하지 마세요. 을 손에 없어요. 보상 받을 돈으로. 그래서 이건 철거해야 됩니다. 인정 안 돼요. 그다음 환매도 인정 안 되는 겁니다. 갑소유는 나대지가 있는데 성이 나 이름이 대지예요. 우리에게 3억을 빌립니다. 금종을 차용하는데 보통 우리 여기에 저당을 취득하겠죠. 근데 우리 그래요. 나는 저당 싫어하니까 이걸 매매 형식을 취해서 내 앞으로 나대지 소유권을 넘기래요. 안 그러면 돈 안 빌려준대요. 갑이 어쩔 수 없이 소유권 넘겼습니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다시 이걸 사가기로 환매특약을 해요. 이거 환매 등기를 해둡니다. 갑이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사가는 겁니다. 일단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죠. 을 앞으로 나대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왔어요. 을 앞으로. 그러죠? 그럼 을은 완전히 소유권 취했으니까 나중에 갑에게 돌릴 줄 모릅니까? 돌릴 줄 모르는데 우리 여기다 건물 지었어요. 자기 앞으로 나대지가 왔으니까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갑이 나중에 돈 갚으면서 내 토지 내놔라고 환매권 행사했어요. 바로 토지가 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건물 있잖아요. 철거해 그랬어요. 우리 그랬습니다. 처분 당시 동의서에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박혔으니까 나는 관법지 취득해서 철거 못해 그랬어요. 근데 인정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을은 소유권 완전히 취득이 아니죠. 나중에 갑에게 돌릴 게 예정돼 있어요. 그럼 받은 그 상태로 돌려줘야지 건물이 있는 대로 돌려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철거됩니다. 철거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속된 일 들어오면 갑하고 남자가 대학교 1학년 남자친구예요. 대학교 1학년 남자친구. 갑 여자친구가 나대지가 있어요. 순수해요. 나대지. 순수합니다. 근데 갑이 군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을에게 맡겨놨어요. 내가 제대한 사이에 내 여자친구 잘 돌봐달라고 친구 을에게 맡겼어요. 그럼 누가 꼭 건드려요? 그놈이 꼭 건드려요. 그럼 나대지를 그놈이 그래 건드렸어요. 제대해서 내 여자 내놔 그러면 안 건든 것처럼 깨끗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태 안 나게. 그래서 이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환매나 환지는 X입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8페이지는 그러게 반가로 2번까지 봤어요. 다음 하단에 반가로 3번 있나요? 18페이지.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미등기 건물 그 대지와 함께 매도가 밑줄에 되어 있죠. 아래 당구장 표시도 미등기 건물 그 대지와 함께 매수 밑줄에 되어 있죠. 그럼 이름을 나오면 무조건 법지 X예요. 무조건. 함께 매도, 함께 매수 무조건 법지 X입니다. 이제 이해 한번 해보시고 외우세요. 걔들은 무조건 법칙 X다.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일단 미등기 건물 그랬죠? 그러니까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토지는 등기가 있어요. 여기 갑이 을에게 함께 팔았대요. 갑이 함께 팔았다가 함께 매도예요. 함께 매도. 같은 말이 함께 양도. 매수인은 함께 샀죠? 매수인은 토지 건물 함께 매수 다 같은 말이죠.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매도했다. 한 사람이 매도, 한 사람이 매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팔았단 말이죠. 우리 등기에서 여기 저는 제가 거꾸로 썼네요. 이게 건물이 미등기였고 된 겁니다. 건물이 미등기였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등기를 했어요. 넘겨받았는데 건물은 미등기라 을이 아직 등기를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강제기매가 나왔어요. 강제기매는 일반 채권자가 하는 경매죠. 병역에 경락받았습니다. 이 강제기매는 관법제 문제예요. 이 건물 내에서 관법제 발생할 것인가? 근데 관법제는 아까 처분 당시 동의인 소유인가 버렸거든요. 여기. 그러면 강제 경매 당시 동의인 소유입니까? 아니죠. 토지는 을소유, 건물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어요. 소유자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철거된다 말 아니에요. 그냥 법지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토지에 등기가 있잖아요. 이 토지에만 저당권이 들어와서 이건 등기가 없으니까 토지에만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했어요. 그래서 병역에 경락받으면 이제 건물 있잖아요. 이번에는 366조 문제예요. 저당물 경매니까. 그러죠? 아까는 강제 경매라 관법지고 이제는 저당물 경매니까 366조 법제 승인받는가? 그럼 366은 저당 설정 당시 동의인 소유해야 돼요. 설정 당시에 소유자 달랐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결국 법지는 무조건 발생 안 해요.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볼 것도 없어요. 하나는 미등기가 돼요.
둘 다 등기 있으면 등기 청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는 미등기해야지 법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로 무조건 법칙에서 아까 환지 환매까지 같이 하시면 돼요. 환지 환매까지 나오면 무조건 법지 X. 얘들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다 앞에 희자가 있어요. 제가 제목을 그래서 희자만 있으면 법지 X. 법지 X 하시면 돼요. 희만 나오면 법지 X. 이걸 세트로 그려주시면 돼요. 법지 X라고. 그래서 그 두 개 그려 푸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반가로 4번 아까 있습니다. 아까 특약입니다. 그다음 이제 양괄호 2번 공유와 건법지는 그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제일 밑에 양괄호 3번이 있죠. 그걸 봐야 돼. 지금 우리 힐 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그래서 19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3번 강제임이 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힘 뺄 때가 아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강제임이와 건법지고 이게 다른 시험에 요즘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시험도 이미 2년 전에 나왔습니다. 한번. 그럼 2년 전에 나온 건 올해 또 나와요. 항상 기출 문제는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나와요. 작년 걸 올해 또 낼까요? 정답으로 안 내요. 다 맞춰버리니까. 정답 아닌 걸 내는 겁니다. 그러면 26회 낸 것은 올해 많이 나와요. 정답으로. 항상 짝수는 짝수, 홀수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봤죠? 올해는 민법이 좀 쉬울 때 작년에 학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랬나요? 홀수를 홀수니까 맨날 그때마다 학기는 어려운 거예요. 짝수니까 항상 그때 민법이 쉬운 겁니다. 그 말이 이게. 아셨죠? 올해 이제 10월 차례잖아. 확률상. 네, 올해는. 작년에 민법이 어려웠으니까. 올해 학기는 좀 어려울 차례고. 이제 보통 그랬다. 꼭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그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양괄호 3번 강제임의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일단 강제임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중개사법 시간 하셨겠지만 우리 갑에게 만약에 3억을 빌려줘서요. 친한 친척이라 담보를 안 잡았어요. 얘가 일반 채권자죠. 담보 없이요. 근데 갑이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돈을 안 갚고 이제 핸드폰도 안 받아요. 이제 갑이.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친척이 뭐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으니까 경매로 빨리 돈 뺏어가겠어요. 경매로. 그럼 얘는 담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경매하려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갑이 지금 몇 년간 돈 안 갚았잖아요. 그죠? 근데 소장이 날아오면 갑이 가만히 있을까요? 몇 년간 돈 안 갚았는데 이거 빼 돌려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소송 이겨도 골치 아파요. 빼 돌려버리면 그걸 또 찾아오려면 소송해야 됩니다. 골치 아프니까 소송하기 전에 이걸 미리 가압류해요. 가압류는 3억 채권이 있는가 갑에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갑 몰래 들어야 돼요. 갑이 못 빼돌리게. 이처럼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그걸 밀행주의라고 비밀스럽게 들어온다 합니다. 밀행주의. 소유자 몰래 들어야 돼요. 알면 빼 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동산에 누가 가압류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은. 내일 한번 등기부 열어보세요. 누가 가압류 있는가. 매매하려고 본인간 들어와 있으면 매매 못합니다. 이거 풀어야 매매하겠죠. 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위약금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 팔기 전에는 이런 거 있는가 먼저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약금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압류하고 소장을 보내요. 빼 돌리라고 보니까 이미 묶여 있잖아요. 이제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승소하면 승소 판결 가지고 이걸 강제경매 들어가요. 강제경매. 그럼 이때 이제 진짜 압류로 바뀌어요. 가짜 임시가. 이때 진짜 압류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강경매를. 이제 두 가지 그림 비교해 볼게요.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고 갑소유 나지지가 있습니다. 또 토지에만 누가 가압류했거나 또는 가압류 없이 바로 압류만 들어올 수 있죠. 또는 누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토지에만. 여기도 나대지 토지에만 누가 가압류했거나 또는 가압류 없이 압류만 할 수 있죠. 또는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쪽 아래쪽 중에 이쪽에 돈을 더 적게 빌려주겠죠. 건물이 있는 토지니까 채권 관계를 적게 맺을 것이고
여긴 나대지라 이쪽보다 채권 관계를 더 많이 맺었겠죠. 나대지니까. 근데 여기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어요. 토지가 강제경매. 그러니까 강제경매니까 저당권자가 경매한 거 아니에요. 이자가 경매하면 의무경매고 그것은 366조 법정사고입니다. 이자들이 경매한 거예요. 이자들이. 또는 제3자가. 그게 강제경매입니다. 일반 채권자. 그래서 을이 경락받았다. 이 건물이 이제 관법지예요. 이건 관법지.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만약 발생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겠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낮게 쓰겠죠. 그래서 충분히 채권 형사합니다. 이때는 인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때는.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거든요. 갑이 또 멋대로 건물 지었어요. 그런데 토지가 강제경매 나왔습니다. 토지가 강제경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습니다. 경락인. 이것도 관법지 문제죠. 그럼 관법지 발생할 것인가? 만약 관법지가 발생하면 건물이 살아있는 거죠. 그럼 우리 경락가를 낮게 쓰게 돼요. 이걸로 얘들은 채권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이때는 관법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대지로 경락받아야 높게 쓰겠죠.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 중에 날짜 그나마 제일 빠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빌렸겠죠. 얘들도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빌렸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나올 때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봐야 돼요. 경락되고 완납식 틀립니다. 경락되고 완납식 아니에요. 언제 건물이 존재가 본다?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거. 그 당시에 건물이 있으면 인정되고 건물 없으면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그러죠? 한마디로 말속이진 걸로요. 그럼 양가로서 한번 강제경매와 관법지 있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 2, 3 있죠. 자 1번 봐보세요. 토지 또는 그 재산금을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가로칩니다. 그게 오답으로 제일 많아요. 이때가 아니에요. 매각대 완납 시가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 다음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밑줄이 나오죠. 압류 효력 발생할 때란 말은 1번 판례는 가압류가 없는 거예요. 가압류가 없이 압류만 있는 겁니다. 이게 날짜 제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할 때 기준입니다. 네, 동그라미 2번.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재산금에 대해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가압류 동그라미. 이제 이건 가압류가 날짜 제일 빠른 거예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 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여기죠. 가압류가 강제경매로 본압류로 이행되고 이제 이행돼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애초 밑줄이죠. 가압류 효력 발생할 때 기준입니다. 3번 나아가 강제경매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재산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의 선행이죠.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이네요. 이전에 저당권 동원하십니다. 그럼 셋 중에 날짜가 뭐가 제일 빨라요? 저당권 당시에요. 저당권 설정됐다가 그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밑줄이 나오죠. 그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입니다. 날짜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당시에요. 넘겨보시면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정답이 2번인데 2번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제가 안 했으니까 오늘 1번이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3번 1번에 3번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3번은 함께 매도까지 하셔야 돼요. 함께 매도입니다. 함께 매도 나왔죠. 그럼 제일 그때 그냥 인정 안 된다 바로 달려가면 돼요. 5번은 둘째 줄에 갑과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럼 관법지 아까 폐지의 포기로 본다 그랬죠. 자, 이번 문제는 법적 옳은 겁니다. 1번 법정계산 성립 후 구 건물이 철거되고 목조 건물 철거되고 신건물이 축조된 경우 그 법정계산권의 존속기간 범위 등은 신건물 틀렸죠. 구건물, 목조 건물 15년짜리입니다. 2번 관습상 법정상원에서 건물은 미등기 무호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라. 미등기 가능해요. 무호가도 가능합니다. 무호가 건물에서는 안 된다가 틀렸죠.
그것도 됩니다. 3번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3번 토지와 함께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 근저당권 동그라미. 그럼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봐야 돼요. 공동 근저당권에 설치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하네요. 그럼 철거되고 신축 안 나오죠. 그럼 법제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철거되고 신축 안 나오니까. 제일 끝에 성립할 수 없다가 틀렸어요. 철거되고 신축 안 나오니까. 근데 3번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3번. 자, 토지와 함께 공동 근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등기가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가 멸실되고 등기부가 폐쇄되면 건물은 존재하지만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미등기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 그 경매로 토지건물세가 달라지죠. 법적인 상관 생략할 수 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5번은 가압류 동그라칩니다. 가압류 후 본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세상 법정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 재산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지 여부는 가압류 효력 발생 시 맞았죠? 5번이 답입니다. 제일 밑에 4번 문제 이제 올해 간평이죠. 아까 2번은 작년 간평, 4번은 올해 간평. 4번 강제경매에 있어서 관세상 법정상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되고 완납시 틀렸어요. 비강성 오답이라 했죠. 압류력 발생한 때 가압류가 안 보이니까 압류력 발생한 때입니다. 그래서 X. 이제 9에 3번이 우리 26개 문제예요. 이제 3번은 1초 만에 풀어야 돼요. 너무 쉽게 내줬어요. 자, 3번은 갑의 그 소유 나대지라고 법에 써줬어요. 시험 문제에 나대지라고. 그러면 니은 지금 밑에 니은 제일 끝에 취득한다 틀렸어요. 디귿은 취득 못한다 맞았어요. 그래서 답이 X고 X고. 그럼 니은 봐보세요. 니은 이제 니은 으르 동그라미 칩니다. 저당권 실행 동그라미. 그러면 366조예요. 저당물금에 366조. 실행돼서 B가 X 토지 매수하고 매각금 다 냈죠. 그럼 갑은 법정권 취득 못하죠. 나대지니까. 디귿은 이겁니다. 자, 3번 문제를 다시 봐보세요. 3번.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에 으르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요. 갑은 그 소유인 나대지에 여기다 을 저당권 이게 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설정한 후 그다음에 갑이 건물을 여러 개 신청한 겁니다. 그게 3번 문제죠. 그럼 이제 디귿 보세요. 디귿 저당권 설정 당시 X 소유에 대해서 통상의 강제경매 동원해. 강제경매 실시돼서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C가 경락받았어요. C. 그럼 관법제 성립이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나대지에 저당 나왔으니까. 그리고 건물 지었죠. 강제경매 나와도 관법제 성립 안 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6회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한번 이미 이 판례가 이미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이제 작년 시험했으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유치권으로 가겠습니다. 유치권은 몇 개만 좀 할게요. 다 이제 못 합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하지만 임의규정입니다. 유치권은 이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에서 헷갈립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다 임의규정입니다. 당사자 특약이 우선하죠.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 가능합니다.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가장 대표 중에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럼 약정 유효죠. 그럼 원상 복구를 했단 말은 필요이익비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게 비용 청구권 포기 특약이에요. 그래서 필요이익비 청구 못합니다. 청구 못하니까 이거 달라고 유치권 행사 못해요. 이게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생각에 나왔죠. 다음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에서 유치권은 우물에 보물 없어요. 우물에 보물 없다.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했다면 99% 맞아요. 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없어요.
그럼 자동으로 물상대에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유치권은 본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없어요. 본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 없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있어요. 유치권은. 유치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 인정되는 거지 본권에 기한 물청 없어요. 그럼 유치권도 본권이에요. 유치권도 점유할 권리였죠.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 요청가 없습니다. 뭐가 있다? 점유권. 점유권으로 보여요. 점유권. 그러니까 알고 두셔야 되건 이거 말고 나머지 뭐든지 다 했다면 90% 맞아요. 그럼 유치권자 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유치권자 별채권 있나요? 있어요. 뭔지 몰라도. 여기 없으면 다 했다 하시면 돼요. 99%라 했어요. 100%는 아닙니다. 이제 추금력 없는데 추금력 이거 없어요. 이건 소송법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이런 거. 아무튼 게 이것 빼고 나머지 다 했다면 90% 맞아요. 이런 거 없으니까. 다음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건 이제 밑에 박스 보시면 책에서 박스에 910시 보이죠?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결련성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건복지부 매신 그래 오시면 돼요. 보건복지부 매신. 얘들 하면 무조건 유치권 행사예요. 무조건. 보건복지부 매신. 보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권. 상가 권리금. 보건 아무 뜻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복 받아서 학교하시라고 써놨어 제가. 다음에 이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음 매매대금 무조건 유치권했어요. 매매대금. 외상대금 매매대금입니까? 외상대금이에요. 매매대금이에요. 술값 외상했다. 술값 매매대금이에요. 건축 자재대금 채권 매매대금이에요. 시멘트 매매대금, 콘크리트 매매대금 다 매매대금입니다. 다음 계약맹신탁, 맹신탁 유치권 X. 얘들은 유치권 행사보다 대표인 채권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매신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있잖아요. 저기 프린트에 거기 박스에 있잖아요. 아 쓰시기래잖아. 자 22페이지 이제 상단의 양괄호 4번 유치가 점유 그 말이죠. 유치가 무슨 말이에요? 점유 또는 인도거절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 하는 게 유치 점유입니다. 유치는 점유라 간접 점유 가능합니다. 간접 점유는 뭐든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간접 점유 행사할 수 있어요. 간접 점유도 점유예요. 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이 애완견이 있어요. 애완견 앞에 애완견 다리가 부러졌어요. 을동물병원에 애완견 치료를 맡겼어요. 이제 다리 깁스하고 그랬겠죠? 치료비가 나왔는데 치료비가 500만 원이에요. 이제 깁스하고 충격받아 심리치료도 하고 살찌면 안 되니까 수중발레도 시켰어요. 못 움직이면 살찌면 안 되니까. 치료비 500이 나와서 개값보다 더 비싸요. 그러면 이 돈 안 주면 개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했어요. 근데 암컷이라 애가 상당히 예쁘거든요. 병원에 있는 똥개들이 막 건드려요. 그러다 임신하면 책임져야 돼요. 성관중 위반. 여기만 따로 맡겨놔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이제 애견 모텔로. 애견 모텔. 저희 서울 가면 애견 모텔이 2편안이 아니라 개편 이상 있어요. 진짜로 저희 홍보해서 여기다 개만 딱 이렇게 꺼내서 개 안 쓰고 여기다 이제 맡겨놨어요. 여기서 직접 점유, 여기서 간접 점유로 유치권 행사했어요. 유치권 간접 점유 가능합니다. 근데 단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개가 밤새 주인 보고 싶어서 계속 울어요. 주인 보여달라고. 다른 개까지 우울증 걸리겠어요. 그럼 또 치료 다 해줘야 돼요. 우울증 치료. 안 되겠다 싶어서 야 너에게 개 좀 보관해둘게. 너가 잘 개 보살펴 돈 줘라고 얘한테 개를 보관 맡겼대요.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유치권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주면은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그냥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간접주면 가능하지만 이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서 이제 아래쪽에 큰 3번을 보세요. 양가 로브는 다 했어요. 큰 3 유채권자 권리 의무 있나요? 그럼 300 시간이네. 좀 시간이 좀 쉬고 갈게요. 네, 10분 쉬고 가겠습니다.